네, 오늘 집중 취재 시간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는 19일에 시행이 예정이 되면서 시장 역시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우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말 그대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법인 건 알겠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용자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 이제 제정 과정에 대한 경과를 먼저 짚어드리면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지난 2023년 7월 18일 제정됐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된 상황인데요. 시행령 내용은 크게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당국의 감독 규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산 보호를 짚어드리자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예치 혹은 신탁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주게 되는 구도가 형성되게 되는 것인데요. 은행은 예치금을 안전자산에 운용하고 또 그 수익을 사업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사업자는 해당 수익에서 일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로 지급하게 됩니다. 네, 사실 이용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었는데 사업자가 갑자기 파산했을 때도 이용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법이 되겠군요.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데 가상자산은 해킹의 위험에 항상 또 노출이 돼 있잖아요. 이 부분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행령은 가상자산의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보호책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이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인 80% 이상을 인터넷과 단절된 콜드 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 해킹 후 대비책도 마련됐는데요. 거래소들은 온라인 상태의 지갑인 핫 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혹은 해당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을 해야 합니다. 이 원화 거래소는 30억 원, 코인 마켓 거래소는 5억 원이 최소 적립 기준입니다. 네, 해킹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이 돼 있다. 좀 안심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행령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죠.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이 항목이 좀 눈에 띄는데 사실 뭐 당연히 금융거래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또 어떤 행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이 사실 가상자산은 이제 주식시장이랑은 좀 다른 점이 많이 있는데요. 예, 예. 몇 가지 짚어드리자면 일단 하나의 자산이 국내의 복수거래소에 분산 상정돼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24시간 실시간 거래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증권신고서와 같은 이 공시정보가 아무래도 미약하다 보니까 불공정 거래에는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보호법이 시행되는 즉시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체계를 가동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상거래 행위 유형으로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과 부정거래,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기 발행 코인 매매가 해당이 됩니다. 금융당국의 조사 중에서 만약 해당 사항들이 적발된 경우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에서 5배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 징역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고 변동성도 상당히 큰 시장이니만큼 당국에서도 뭐 준비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역시 관련 업계들도 상당히 준비를 하느라 분주할 것 같은데요.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해당 법이 시행이 되면요, 역시 거래소들도 이 불공정 행위 감시 의무를 이행을 하게 됩니다. 이 금감원은 현재 5대 원화 거래소들과 이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 회선을 설치한 상황이고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각사별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두나무의 경우에는 법 시행에 앞서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이 선제적인 시스템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업비트는 호가 정보를 적재하고 이를 특정 주문, 체결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래소들은 이 법 시행이 알려진 후부터 계속해서 착착 준비를 해왔죠. 그런데 이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때문에 덩달아서 바빠진 업계가 있다고요. 거기가 어딜까요? 네, 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보호법의 경우는 사업자에게 핫월렛의 5%에 해당하는 준비금 적립이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업
보험업계는 이에 맞춰서 사업자 대상 상품을 이번 주 중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 3곳이 최근 금감원 신사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국 승인 여부에 따라 어쩌면 보호법 시행 이전에 상품이 출시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사실 현재 자본 잠식 상황인 점을 감안했을 때 준비금 적립 대신 사실 보험 가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품 특성상 보장 액수가 크기 때문에 거래소들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가상자산 관련 업계뿐만이 아니라 보험 시장까지 아무래도 가상자산이 이 제도권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금융업계 전반이 상당히 좀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당히 좋은 취재 법이긴 하지만 2년이란 시간 동안 만들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이 사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일종의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가상자산업은 출범을 한 지 이미 20년이 지난 상황인데요. 반면 국내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업권법이 시행됐다는 점에서 비롯된 의견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가상자산 투자자 규모는 654만 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주식시장의 절반 수준에 육박합니다. 또 법안 내용이 보호에 맞춰진 것은 바람직하지만 사업 전체가 성장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도 개선 방향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규율에 대한 2단계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금융위는 아직 1단계 적용 후 경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2단계 입법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신중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하는 점에는 공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가다가 우리가 보호해야 될 거를 다 못 보호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1차 법안의 경우에는 정말 최소한의 그 법을 만들자라고 해서 그냥 투자자 보호만을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서 만든 불완전한 법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만든 만큼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앞으로 지적한 여러 가지 이제 보완해야 할 부분도 빨리 좀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